여보, 나 오늘 그 애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망신? 그게 무슨 소리야? 성재가 데려온 그 여자 말이에요. 내 얼굴에 대고 가짜 엄마가 무슨 참견이냐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수빈.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성재를 망칠 거예요. 박진석 회장의 저택은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대 헤드에 기대어 서류를 검토하던 진석은 화장대 앞에서 기초 화장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는 아내 성희를 묵묵히 바라보았지요. 진석에게 성희는 첫 아내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자신의 삶에 모성이라는 따뜻한 구원을 가져다 준 성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그렇게 한숨이 깊어?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거야? 진석의 부드러운 물음에 성희는 기다렸다는 듯 거울 속 진석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계산된 슬픔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내가 오늘 그 아가씨를 잠깐 만났거든요. 성재가 만난다는 그 이수빈이라는 아가씨요. 만났어? 왜 미리 좀 보려고?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성재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상처라도 받을까봐. 그래서 좋게 타이르러 갔는데 여보, 나 너무 속상해서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성희는 화장대 의자를 돌려 진석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처연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더욱 독을 품은 말을 내뱉었어요. 그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너튜버인지 뭔지 한다더니 말이 어찌나 험한지. 내가 성재 걱정해서 조언 좀 했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성재 오빠 진짜 엄마도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남인데 왜 참견이냐고요. 가짜 엄마 소리까지 들어가며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여보, 나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석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아내 성희를 모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선택과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특히 가짜 엄마라는 단어는 진석이 가장 아끼는 성희의 모성을 짓밟는 금기어와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감히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성재 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내 아내를 모욕해?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은 아니니 그 아가씨 눈엔 제가 한낱 불청객으로 보였나 봐요. 하지만 20년 가까이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런 어린 여자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여보, 나 무서워요. 그런 애가 우리 성재 옆에 붙어서 무슨 짓을 할지. 성희는 진석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진석은 아내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쥐며 분노로 이를 악물었어요. 평생 기업을 이끌며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자부했던 그였지만 아내의 가식적인 눈물 앞에서는 한낱 눈먼 사내에 불과했습니다. 됐어, 울지 마.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군. 감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당신을 울린 죄 그냥 넘기지 않겠어. 따끔하게 그 여우 같은 년의 정체를 밝히고 성재 곁에서 떼어놓을 테니까 걱정 마. 진석의 목소리는 비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성희가 건네는 수빈의 연락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성희는 진석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박진석. 당신의 그 불같은 성미가 저 계집애를 갈기갈기 찢어놓겠지. 달콤한 꿈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성희가 진석에게 모략을 하는 줄도 모른 채 성재의 집무실은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던 성재의 얼굴에도 오늘만큼은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은 수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소년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성재에게 오늘은 평생의 한을 푼 것과 다름없는 날이었거든요. 수빈아, 평생 얼음 같던 아버지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어. 우리 사이를 아버지가 정식으로 인정해 주셨단 말이야. 성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멍에 아래 늘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온 그였지요. 그런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긍정해 주었다는 사실은 성재에게 단순한 허락 이상의 구원이었습니다. 정말이야?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수빈의 물음에 성재는 더욱 힘주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어요. 수빈의 눈동자 속에 일렁이는 그 불안한 그림자를요. 물론 결혼까지 단번에 오케이 하신 건 아니야. 아직은 연애까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아버지가 직접 그러시더라고. 회사나 집안에 누가 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야, 수빈아. 성재는 수빈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수빈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성재는 그런 수빈이 걱정되어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 바로 그녀의 꿈이 담긴 신제품 소식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너 기억나지? 예전에 내가 매장에서 일할 때 무심코 던졌던 그 반짝이는 생각들이 이제 슈울즈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어. 전부 다 내 덕분이야, 수빈아. 진짜? 오빠 정말 축하해. 오빠가 정말 공들인 프로젝트였잖아. 응, 너의 감각이 내 기술과 만나서 최고의 작품이 나온 거야. 이번 출시만 성공하면 아버지도 우리를 더 확실히 믿어주실 거야. 그때는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으러 가자. 성재는 수빈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며 행복한 내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수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고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허공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빈아,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성재의 예리한 질문에 수빈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고성이가 내뱉었던 그 독한 말들, 주차장에서 엿들었던 그 추악한 비리, 그 모든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수빈은 간신히 그것들을 삼켜냈습니다. 지금 이 행복에 젖은 성재에게 차마 그 오물을 던질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빠가 너무 잘 돼서 내가 오빠한테 부족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 정말이야. 성재는 그런 수빈을 가엾다는 듯 끌어안았습니다. 부족한 건 나지. 너처럼 맑은 사람에게 상처만 가득한 집안을 내미는 나 말이야. 성재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수빈을 더 꽉 안았지만 성재는 몰랐어요. 그날 낮에 있었던 고성이가 수빈에게 대했던 무시와 그곳에서 알게 된 고성이의 끔찍한 비리를요. 그것은 고성이가 수빈을 찾아간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성희는 수빈을 마주보고 앉아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재의 앞길에 오점이 되지 않을 가장 영리한 답이 무엇인지 수빈 씨가 더 잘 알 거라고 믿을게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죠? 성희는 수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독을 뿌렸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녀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명품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수빈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며 성희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카페를 나섰지요. 등 뒤로 남겨진 수빈의 망연자실한 표정 따위는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었거든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검은 승용차로 향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음모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차량 앞에 멈춰 선 성인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라인에 들어갈 신발 밑창 소재 말이에요. 내 말 잘 들으세요. 공정 멈추지 말고 하급 재고부터 밀어 넣으세요. 서류야 적당히 무결점으로 뜯어 고치면 그만 아닙니까? 성희에게 기업의 윤리나 제품의 품질 따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오직 친아들 우진의 후계 구도를 위해 성재가 온 힘을 쏟은 신제품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망가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품질보다 중요한 건 출시 날짜예요. 이번 프로젝트에 성재가 얼마나 공들인 프로젝트라고 해도 완벽한 자재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여유는 없단 말입니다. 저를 믿고 당장 진행하세요. 성인은 짧게 통화를 마치고 승용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방금 내린 결정이 성재를 무너뜨릴 완벽한 덫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거든요.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불안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성재를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은호와 우진의 간 이식 비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지혁이라는 존재. 성인은 그 모든 비밀을 덮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악행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누군가를 사냥하려 했던 고성의 여사.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방금 주차장에서 내뱉은 그 추악한 진실들이 기둥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던 수빈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사실을요.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그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수빈과의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며 단잠에 빠져들었고 진석은 어둠 속에서 수빈의 번호를 노려보며 차가운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랑의 결실을, 다른 쪽에서는 잔인한 이별을 설계하는 이 기막힌 운명의 교차로에서 수빈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내일 아침 수빈에게 걸려올 진석의 전화는 이들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폭풍 전야의 정적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제왕의 성벽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은 언제나 서울의 정경을 발 아래 둔 채 오만하고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의 공기는 유난히도 무겁고 서늘했어요. 진석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어젯밤 아내 성희가 흘렸던 눈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모성을 가졌다고 믿었던 아내를 감히 이름도 모를 어린 여자가 의부선마라 부르며 모욕했다는 사실은 진석의 제왕적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들어오라고 해. 진석의 짧고 낮은 명령에 문이 열리고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일부러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넘기는 척하며 상대를 압박했어요. 한참 뒤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수빈을 쏘아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시오. 이수빈이라고 했나? 긴 말하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군. 자네가 성재 곁을 맴도는 게 그 아이의 됨됨이 때문이라 생각하나? 슈올즈라는 이름표가 없어도 자네가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회장님, 저는 오빠의 배경이 아니라 사랑? 그 가식적인 소리는 집어치워요. 진석은 수빈의 말을 거칠게 잘라내며 수표책을 탁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어제 내 아내한테 했다는 그 무례한 말들, 내 다 들었소. 감히 내 아내를 가짜 엄마라 부르며 모욕을 줬다지? 자네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건방진 짓을 해.
얼마면 되겠나? 얼마면 내 아들 곁에서 그 독한 혀를 거두고 사라지겠냔 말이야. 진석의 호통이 집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수빈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진석을 향한 서늘한 연민이 서려 있었어요. 그 눈빛에 진석은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리지도 않은 말에 노여워하지 마세요. 지금 회장님이 지켜야 할 건 아내분의 눈물이 아니라 회장님이 평생 쌓아오신 슈올지의 이름입니다. 이번에 출시될 신제품, 이거 출시하시면 회장님은 모든 걸 잃게 되실 거예요. 뭐, 자네 지금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야? 내 회사 일에 어디서 감히 훈수를 둬?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회장님의 그 자부심이 어떻게 썩어 있는지. 수빈은 로비에서 가져온 신발 박스를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석이 서류를 자를 때 쓰는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었어요. 진석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싶어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 진석의 비명 섞인 호통에도 수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신발 밑창에 칼날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부욱하고 살점이 찢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슈올즈의 최고급 접착 기술이라던 밑창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벌어졌지요. 수빈은 찢어진 밑창을 진석의 코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진석은 찢어진 신발 내부를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는 회사가 자랑하던 밑판 대신 손가락으로 누르면 푸석푸석하게 바스러지는 저질 반품 제품이 흉측하게 들어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신발만 만들어 온 진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급한 자재가 들어간 신발이 시장에 나갔을 때 슈올즈의 이름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왜 내 신발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냔 말이다. 진석의 목소리가 노여움과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빈은 차분한 그러나 비수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지요.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꾸몄는지 그 이름은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제가 목격한 이 추악한 결과물을 보여드릴 뿐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믿으셨던 누군가가 슈올즈의 명예를 안에서부터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아내, 그 따뜻한 모성에 가면 뒤에 이런 추악한 괴물이 살고 있었다니. 배신감에 몸을 떨던 진석은 당장 성재와 품질관리팀장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성재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빈이 여기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도 잠시, 책상 위에 놓인 찢어진 신발을 본 성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이거 내가 담당한 프로젝트 아니냐? 확인해봐. 이게 내가 만든 슈올즈의 신제품이냐고. 진석의 일갈에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듯 보이는 밑판 조각을 확인한 성재의 눈에 절망이 서렸지요. 그는 품질관리팀장을 돌아보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어등급 자재로 검수까지 끝났다고 보고했잖아. 말해. 누가 시킨 거야? 품질관리팀장은 고개를 떨구고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긍정임을 깨달은 성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수빈과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난도질 당했다는 사실에 성재는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진석은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노린 여우라고 멸시했던 저 어린 여자가 사실은 제왕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안개를 걷어내준 유일한 등불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수빈 씨, 내가 정말 부끄럽군. 내 수많은 직원들도 보지 못한 걸 자네가 찾아냈어. 슈올즈의 명예를 지켜준 건 바로 자네였지. 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위압적이던 제왕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건네는 사과였지요. 아까 내가 했던 그 무례한 말들. 정말 미안하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성재 옆에 있다는 게 어쩌면 이 집안의 마지막 천운이었어.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어요. 위압적이던 제왕이 한 명의 정직한 경영자로 돌아와 수빈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집무실엔 팽팽하던 긴장 대신 묵직한 카타르시스가 감돌았습니다. 성재는 그런 아버지를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수빈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석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눈물은 독이었고 아들이 선택한 이 여자의 당당함이 바로 슈올즈를 다시 살릴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제왕의 성벽은 허물어졌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한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수빈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패배의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보석을 발견한 자의 안도감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일지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을까요? 고성이는 자신의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차갑게 식어버린 홍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오만한 승리자의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이 수빈을 불렀다는 소식을 비서에게 전해 들은 직후였거든요. 그 고지식한 양반 성격에 아내를 모욕했다는 계집애를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지. 성인은 수빈이 회장실에서 눈물을 쏟으며 쫓겨나는 광경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했고 자신은 그 사냥의 정점에 서 있는 포식자였지요. 성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제품에 불량 자재를 투입한 것 또한 그녀에겐 그저 우진이라는 자신의 분신을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뜻밖에도 이수빈이었어요. 이제야 돈이라도 쥐어달라고 전화한 건가? 아니면 살려달라고 비는 건가? 성인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빈의 목소리는 성희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저 이수빈이에요. 방금 회장님 만나 뵙고 나오는 길이에요. 수빈 씨?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죠? 회장님께 따끔하게 혼나고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보네. 마음의 정리가 다 됐으면 돈 몇 푼은 쥐어줄 수 있어요. 성인은 일부러 비꼬는 말투로 수빈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수빈의 말은 성희의 심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회장님께서 저희 교제 정식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오빠랑 당당하게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회장님이 그럴 리 없어. 성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수빈은 그런 성희의 당혹감을 즐기듯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여사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어제 카페 앞 주차장에서 어머니 통화하시던 거 하필이면
제가 그 뒤에 있었어요. 그땐 뭔 얘기인지도 몰랐었지만요. 신발 밑창 소재 말이에요. 반품 자재 투입하라고 지시하시고 보고서 조작하라고 하신 거. 그거 제가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렸거든요. 신발 밑창을 찢어서 그 안에 쓰레기 같은 반품 자재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요. 성인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성재를 매장하기 위해 쳐놓은 덫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너, 내가 감히,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증거 있어? 그거 다 모함이야. 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흔들림 없이 쐐기를 박았지요. 증거요? 회장님이 직접 눈으로 보신 그 쓰레기 자재들이 바로 증거죠. 지금 품질관리팀장이랑 오빠가 회장실에서 전수조사 들어갔어요. 어머니, 회장님 표정이 어떠셨는지 아세요? 평생을 믿어온 아내의 배신에. 정말 볼만하던데요? 성희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져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석이라는 남자가 품질과 신용에 얼마나 미쳐 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그 자존심 강한 제왕이 자신의 배신을 알게 된 이상 이제 그녀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저는 회장님께 그 추악한 연극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끝내 함구했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이 집안에 닥칠 피바람이 두려워서 말이요. 덕분에 저는 여사님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잡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쥐게 되었네요. 아직은 이라니? 지금 나랑 협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협상이에요. 앞으로 저희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끼어드신다면 그때는 제가 들은 그 서늘한 통화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회장님께 보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관계는 지역 오빠와 저희 모든 가족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릴 거예요. 성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그물망이 펼쳐졌지요. 수빈의 오빠 이지혁. 그는 은호와 함께 일하는 남자이자 은호가 우진에게 비밀리에 간 이식을 해준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만약 수빈이 지혁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지혁이 성재에게 은호와 우진의 관계를 폭로한다면 그리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성희는 자신이 일궈온 화려한 인생이 단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여사님이 숨기려던 그 추악한 비밀들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요. 앞으로 여사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에 따라 그 열쇠로 문을 열지 말지 결정할게요. 툭 하고 무정하게 끊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수빈의 서늘한 음성이 정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성희는 검은 화면이 된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앞서 나간다 자부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수빈이라는 새로운 포식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희는 창밖으로 어둑해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날들이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 그리고 수빈이라는 당돌한 계집애가 보낸 서늘한 경고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지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사냥감으로 전락한 고성희의 비명은 그렇게 소리 없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고 진정한 승자는 수빈과 성재였으니까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 그리고 진실 앞에 무너지는 거짓의 성. 과연 성희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독을 품고 반격에 나설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